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관서지방을 휘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파는 더벅머리 총각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원 땅에서 단천으로 넘어오는데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죠. 이거 큰일 났네. 예부터 이곳은 호랑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잘못하다가는 장가 한번 못 가보고 호랑이 밥이 되겠으니. 총각놈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마음에 부지런히 인가를 찾아 걸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하고 불빛이 보이는데 총각 녀석이 가만히 두루 살펴보니 16채쯤 되어 보이는 작은 동네였지요. 이제 살았구나 싶었던 총각놈이 그중 한 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시오?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산골에서 밤을 맞이하였는데 주막은 없고 갈 길은 멀어 하는 수 없이 신세를 좀 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총각은 대문간에서 이같이 길게 외치고 집안 사람이 하나라도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건만 아무도 대꾸하는 이가 없었지요. 이상하구나. 총각놈이 투덜거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안채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총각놈이 언뜻 쳐다보니 한 30이나 되었을까. 소복한 것을 보니 누구의 복인지는 모르나 상을 당한 여인임에 틀림없었죠. 아이고 주인마님, 갈 길은 멀고 날은 이미 어두웠으니 오늘 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총각 녀석은 여인을 보자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총각을 보면서 손을 내저으니 총각 녀석은 이 여인이 벙어리인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지요. 손을 내저으니 안 된다는 말이로구나. 주인마님, 이 어두운 산길에서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하루 저녁만 재워주시면 그 은혜 결초보온하겠나이다. 총각이 이같이 애걸하였지만 여인은 역시 손만을 내저으니 총각은 그제야 여인이 벙어리인 줄 짐작하고서 손을 내젓는 의미를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나이가 없고 여자뿐이어서 재워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싫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뜻을 알 길 없어 다시금 간청을 했지요. 만일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겠습니다. 제발 하루 저녁만 호랑이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총각놈이 이렇게 애걸을 하자 여인은 차마 뿌리치지 못했음인지 손짓을 하더니 그를 안방과 이웃한 건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낯선 사나이라 경계를 한 모양이었구나. 총각놈이 마음이 흡족해 여인이 열어주는 방으로 들어가니 방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불이 지펴 있는데 앉자마자 하루의 피곤이 일순간에 모여들어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잤을까 새벽녘이 되어서 총각놈은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내가 어젯밤 그냥 잠이 들고 말았구나. 총각은 초저녁 일이 새삼 떠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이 집에는 벙어리 여인뿐인가? 아니면 딴 사내놈이 있단 말인가? 총각이 한참 자고 눈을 뜨니 차츰 딴 생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여인이 혼자 자는지 어쩐지 살펴보자. 총각은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이 밑으로부터 꿈틀거리며 올라오자 살그머니 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가만 보니 맞은편 방에 불이 훤히 켜져 있는 걸 보고 총각놈은 가만히 다가가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때 벙어리 여인은 새벽녘이 다 되도록 죽은 남편 생각만을 하다가 그제서야 겨우 옷도 벗지 않은 채 이불 위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죠. 혼자로구나. 방 안을 엿보고 있던 총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아직껏 총각으로 여자 맛을 모르고 지내다.
오늘 밤 혼자 자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니 네, 장난을 한번 시작해보리라. 총각은 사르르 문을 열었지요. 콩기름 호롱불은 가물거리고 있고 여인은 총각놈이 문을 여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어깨를 가냘프게 들먹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늦게 드는 잠은 깊이 빠지게 마련이지요. 방으로 들어온 총각놈은 여인 곁으로 다가가서 잠든 여인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쁜 얼굴이다. 그리고 여인을 이토록 가까이 해보기는 처음인지라 총각은 차츰 끌어올라오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느 곁에 사르르 여인의 치마폭을 걷어올렸지요. 네, 이 여인을 희롱한다 하더라도 여인은 벙어리인지라 소리도 치지 못할 것이요. 또한 누구에게도 이 일은 말 못할 터이니 이 어찌 또한 좋지 않으랴. 총각은 스스로 앞뒤 일까지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여인의 속고쟁이를 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이 원수인지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죠. 반면 총각놈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여인의 몸, 이쯤 되니 사내 놈은 나중일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계집맛을 못 본 욕심으로 여인의 배 위로 올라탔고 여인은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죽은 듯이 있었지요. 이윽고 날이 샜습니다. 총각놈이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겨 길 떠날 준비를 하는데 돌연 여인이 그를 붙잡고서는 밥을 먹고 가라는 듯 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 맛을 보더니 이거 딴 생각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총각놈은 지레 이렇게 짐작하고 마음을 턱 놓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가 좌정을 하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총각놈은 방구석에 앉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침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는데 문 밖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이놈, 소금 장수놈아, 어서 나와라. 총각 녀석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빼꼼히 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마당에는 이미 포졸들이 들이닥쳐 있질 않겠습니까? 결국 다짜고짜 끌려나와 관하로 붙잡혀간 소금 장수가 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요.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여인을 겁탈한 일을 관가에서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관아의 사또가 동원마루에 좌정하니 형방이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금 장수를 잡아 대령했나이다. 관가의 동원 넓은 뜰에 총각놈이 꿇어 엎드려 있고 저만큼 서 소복을 한 여인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그 벙어리 여인이었지요. 옳지 나를 못 가게 해놓고서 관가에 고발을 했구나. 총각놈은 그제서야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사또가 호령을 했지요. 봐라, 내 놈은 무슨 일로 저 말 못하는 여인 집에 감을 땄느냐? 뭐 감을. 총각놈은 기상천외한 호령에 얼굴을 들고 사또에게 아뢰었지요. 소인은 감을 딴 일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저 여인 집에는 감나무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무엇이라고? 여봐라, 내 일에도 거짓말을 할 셈이냐? 사또가 또다시 꾸짖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보이는데 거기에는 둥그런 동그라미 속으로 방망이 같은 것이 꽂혀 있었지요. 아, 저 둥그런 동그라미는 여인의 그것이요. 방망이는 사나이의 그것을 표시한 것이로구나. 총각이 그 그림을 보고 즉석에서 알아차렸으나 사또는 도무지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 말 못하는 여인이 종이 조각을 들고 와서 울면서 호소하는데 사또가 종이 조각을 받아보니 동그라미의 방망이라 옳지 어느 놈이 이 여인의 감을 방망이로 후렸다간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때는 마침 가을이어서 사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감이었던 것이지요. 총각놈은 그저 어이가 없어 사또가 내미는 그림을 의미 있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인은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금장수의 말처럼 너의 집에 감나무가 없느냐? 사또가 여인을 보고 묻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또에게서 종이 쪽지를 받아다가 동그라미 옆에 모자를 써놓았죠. 사또가 다시 종이를 받아보니 동그라미의 모자라. 도무지 그 뜻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허, 내 이런 송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인지고.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동그라미에 털 못자라. 아하, 이제 알았도다. 한동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또는 무릎을 탁 쳤지요. 동그라미에 털이 있는 것은 필시 홍합뿐인데 홍합 속으로 어떻게 방망이가 들어가니? 홍합 속에 방망이라. 사또는 이처럼 애를 태우고 있다가 살며시 옆에 있는 형방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방. 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또는 형방을 가까이 불러놓고 속삭였습니다. 이거 봐라. 이 그림은 필시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틀림없는데. 그래, 홍합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또의 말을 들은 이방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홍합이라 하는 것은 여자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고 홍합 속 방망이는 남자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소인 생각으로는 홍합은 여인의 그것과 비슷한 고로 그 속으로 방망이가 들어갔으니 저 소금장수 놈이 벙어리 여인을 겁탈한 게 틀림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그제서야 깨닫고서 과연 그러하도다 하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쳤지요. 여봐라, 소금장수야. 사또가 크게 호령을 하니 마당에 엎드려 있던 소금장수 총각놈이 고개를 들어 사또를 울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이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으렸다. 네, 사또. 분명히 감은 따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씨는 땄는가? 비록 멍청한 사또였지만 그래도 재기는 다소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네, 감시를요? 총각 녀석은 가슴이 뜨끔하여 반문했지요. 네 이놈, 저놈을 매우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총각놈의 엉덩이 위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소금장수는 마침내 일이 탄로난 줄 알고서 순순히 자백을 하고 말았지요. 이놈 감씨를 딴 내 놈의 죄 마땅히 엄하게 받으렸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